자, 기본 작업의 1번 문제는 A1에서 G1까지 범위 잡으시고 글꼴은 HY 헤드라인 M 그 다음에 탭 16으로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A3에서 G3 범위 잡으시고 쉘 스타일, 그럼 여기 쉘 스타일에 들어오셔서 황금색 강조사, 여기 보면 황금색 강조사가 여기에 있죠. 클릭하시고 글꼴색은 여기 글꼴색 누르시고 테마색은 위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테마색이 검정 텍스트 1, 여기 검정 텍스트 1 기억해라 그랬죠. 흰색 배경 1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고열표가 검정 텍스트 1입니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림 걸, 그러면 굵게와 기울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G4에서 G12 영역은 항상 사용자 지정 영역이란 말이 나오면 컨트롤 1번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 그럼 여기 샵 콤마 샵샵 0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데 숫자 뒤에 원을 붙이세요. 그런데 그 표시하는 예를 보면 0이 들어오면 0.00이에요. 그래서 뒤에다 여기다가 0.00을 넣고 따옴표 안에다가 원을 써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나오면 특별한 거 아니면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소수점 두 자리를 표시하는데 0이 들어와도 0을 표시해. 그러면 0.00 하고 원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D4에서 DB12 영역의 성별이라는 이름을 정의하세요. 이름 정의에는 이름 상자에다가 성별이라고 쓰시고 꼭 엔터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가끔 엔터 안에서 작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A3에서 G12 영역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A1에서 G1이에요.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아래쪽 이중 테두리,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여기다 이렇게 놓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최신 기출문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앞에다가 오늘 날짜 2월 11일 빼기 이런 식으로 날짜를 앞에다 놓아서 저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시트를 넘어갈 때마다 저장을 하세요. 시트를 넘어갈 때마다. 자, 기본 작업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작업이네요. 자, 조건을 H3에다가 입력을 하고 결과는 H7에다가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급 필터가 나오면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시고 목록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고급 필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카테고리가 미스터리가 아니고 카테고리 복사해서 H3에 넣으시고 같지 않다 미스터리 라고 넣어주시고 두 번째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엔드 연산이에요. 평점이 5 그리고 여기 평점을 복사해서 넣으시고 5라고 넣어주시면 얘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가 되죠. 자, 조건 다 입력되셨나요? 자, 그럼 목록 범위 지정하시고 데이터 탭 고급에 들어가서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야. 목록 범위 클릭해서 이상 없나 보시고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여기 H3부터 H4까지 범위 잡으시고 복사 위치는 H7이야.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미스터리가 아니면서 평점이 5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뽑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얘가 저장이에요. 또는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여기 디스크 모양 얘를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S가 더 빨라요. 자, 분석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럼 피벗 테이블을 작업하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민 대표님,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작은 목록 범위를 잡고 삽입해서 피벗. 근데 주의할 점이 병합된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하셔요. 자, 구분서부터 표 전체 범위를 직접 지정하시고 삽입의 피벗에 들어가서 피벗이 나오면 우리는 위치가 어디야를 보시는 거예요. 동일한 시트에 A20, 기존의 워크시트에 A20에 놓을 거야. 이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면 위치가 어딘지를 보고 시작하시면 돼요. 목록 범위 잡는데 병합된 부분은 제외하고 삽입에 피벗 들어가서 기존의 워크시트에 A20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레이아웃을 위로 좀 올려주시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구분은 행에다 놓으시고, 주차장은 열에 놓으시고, 가배는 정산 금액의 합계와 그 다음에 할인 금액의 최대. 자, 할인 금액도 끌고 내려가면 합계가 나와요. 그러면 클릭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최대로 바꿔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혹시 표시 형식 문제가 나온 게 있으면 표시 형식을 하라 했어요. 근데 없으니까 그냥 확인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 기호를 여기 보면 값이 두 개가 나오면 열의 시그마 값이라는 게 나와요. 합계 값을 의미하겠죠. 구분 밑에다가 배치를 하시고, 열의 총합계와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마세요. 총합계 여부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디자인에 있다 그랬어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총합계에서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피벗 테이블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럼 컨트롤 S를 누르시고 분석 작업 2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름 정의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시나리오 이름 정의부터 먼저 합니다. F3을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의 환율 하시고 꼭 이름 쓰시고 엔터 하시고요. F12의 수입 총액 합계 오타 없이 두 개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냉동식품 수입 현황 표에서 환율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입력. 그러니까 환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수입 총액 F12에 있는 총액이 어떻게 될까? 그럼 얘가 결과 셀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를 하고 입력 셀과 결과 셀을 파악해서 입력 셀에 포인트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두 개를 정할 거예요. 시나리오를 환율 인상과 환율 인하. 그래서 추가 누르시고 환율 인상이 먼저네요. 이제 살짝 복사해 놓으시고 항상 이름 쓰고 탭키를 눌러서 입력 셀이 제대로 됐나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F3에 물결이 흐르고 있죠. 아, 여기 입력 셀 맞네. 그 확인 버튼 누르시고 변경되는 값이 1250원.
추가하시고 두 번째는 환율 인하라고 이름 넣어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변경 셀이 이상 없나 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시나리오 1150이라고 변경되는 환율값을 넣어주시고 확인.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들었어요. 시나리오 결과를 뽑아내는 명령이 요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약 눌러주시고 그러면 결과 셀이 F12예요. 이상 없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름 정의 두 개, 시나리오 이름 두 개, 변경값이 이상 없나 보시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여기는 분석 작업 이 시트 바로 왼쪽, 분석 작업 이 시트에 바로 왼쪽에 들어와 있죠. 그럼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 매크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작업이 반복되는 작업을 편리하게 하나의 명령어로 모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게 매크로예요.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는 집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파일 메뉴에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해서 여기 개발 도구가 체크가 안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체크를 꼭 해주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가 나와요. 똑같은 작업을 두 번 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도형을 어디에다 그리니까 도형 문제를 위에서부터 보지 마시고 중간에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여기 G34에다 그리라네. 그러면 원본을 복사해서 얘가 겹치지 않게끔 이쯤에다가 원본을 하나 오른쪽에다 복사를 하셔도 되고 밑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도형에 겹치지 않게끔 원본을 복사해서 오른쪽에 두시고 그 다음에 G34 범위 잡으시고 얘는 개발 도구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 여기 단추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지정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추를 선택하시고 도형을 그릴 때 무슨 키를 누르면서 그리라 그랬어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추를 그리시고 그러면 얘가 매크로 지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매크로 이름이 요금 총액이네. 요금 총액이라고 쓰시고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기록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내가 쓴 이름이 오타가 없나 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요금 총액을 구하는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얘는 공동요금 더하기 정기요금이에요. 4칙 연산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썸이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는 하시고 공동요금 더하기 전기요금을 넣어주시고 엔터.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채우기 작업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화면 밑으로 내려가서 준비 옆에 있는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를 한 다음에 도형의 이름 변경을 들어가는 거예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입력된 내용 지우시고 그 밑에 보면 그 텍스트를 요금 총액으로 입력한 후 그걸 보시면서 쓰셔야 돼요. 요금 총액. 주의할 점은 엔터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매크로가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매크로 보겠습니다. 삽입 일러스트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사각형의 빗면을 67에다가 여기 67에다가 도형을 그리래.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두 번째가 있는 게 사각형의 빗면이에요. 빗면. 사각형의 빗면. 선택하시고 더하기 기호, 그리기 기호가 나오면 무슨 키 누르면서 그리라 했어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근데 얘는 매크로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우기. 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는 기록을 누르셔야 돼요. 기록.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시면 돼요. A3에서 E3에 채우기 표준색 노랑, 홈에 가서 채우기 노랑 해주시고 끝났네요. 그럼 맨 밑으로 내려가서 기록 중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록 중지를 하시고 항상 기록 중지한 다음에 도형의 텍스트 편집에 가서 텍스트를 채우기로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채우기 쓰시고, 자, 요렇게 칸이 작아서 글씨가 떨어지면 쥐어를 이제 살짝 넓혀주세요. 그러면 도형 안에 글씨가 다 써져요. 작업이 끝나면 복사본을 원본에다가 붙여주시고 예금 총액 한번 눌러보고 채우기 한번 눌러서 지시된 작업이 처리된 걸 보고 복사본을 열범위 잡아서 삭제하시고 컨트롤 S로 저장을. 내용 보겠습니다. 자, 차트 달성률 계열과 여기 보면 달성률 계열이라고 있어요. 합계가 제거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얘가 재밌는 게 이렇게 클릭하면 위에 이렇게 차트에 색깔이 나오죠. 그러면 달성률 계열을 제거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럼 달성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계를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합계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편하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클릭했을 때 얘가 안 나오는 게 90% 이상이 안 나와요. 근데 얘가 이렇게 차트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달성률을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모서리에서 달성률 범위 이렇게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 제거는 안 돼요. 끝에 있는 거니까 달성률을 이렇게 빼고, 여기가 항목이잖아요. 항목을 이렇게 해서 위로 끌어올리면 합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없애면 돼요. 근데 여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기억하라는 게, 범 내에 있는 달성률을 제거하고 항목에 있는 합계를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항목의 합계를 제거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행렬 전환 삭제, 행렬 전환이에요. 자,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마침 여기 범 내에 달성률이 보이죠. 자, 범 내 달성률 보이면 여기서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에서 합계를 제거하셔야 돼요. 이거 필터 푸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쓰지 마세요.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으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에 범위가 보일 때는 차트 범위를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데 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선택에서 항목 삭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데이터 선택 행렬 전환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으로 나오시면 돼요. 이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 단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 변경하고 보조축.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오는데 이건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차트에 들어가 있는 계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은 항상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이에요. 클릭하시고 혼합해서 여기는 생산 단가, 여기서 골라주시면 돼요. 생산 단가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그럼 여기 차트의 종류에서 꺾은 선 네 번째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얘를 선택을 하시고 보조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의 모양이 변동이 됩니다. 확인하시고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 쉘과 연동. 자, A1 쉘과 연동, 요거 밑줄 쳐서 꼭 기억하세요.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그래서 추가 삭제는 항상 더하기 눌러서 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누르시고 차트 제목 그냥 찍으면 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하기 차트 요소 누르시고 차트 제목 체크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연동한다는 건 참조한다는 거에서 는으로 주소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하시고 A1에 있는 제목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전자제품 목표 슬래시 생산 현황이라는 A1 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차트 제목에다 넣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생산 단가가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목표량과 생산량 계열의 계열 겹치기. 그러니까 계열을 겹치는 건 여기에 요 막대 그래프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열 겹치기를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간격 너비 150을 넣어주시고 엔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꺾은 선형이 왜 어디로 갔지?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여기 클릭하시면 네모 안에 들어있는 그림 영역은 도형 스타일의 생윤곽선 주황 강조 2 그러면 그 도형 스타일 그러면 메뉴에서 서식에서 한다 그랬어요. 여기 도형 스타일에서 하시는 거예요.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 첫 번째 줄이 윤곽선이에요. 윤곽선 강조 2번이니까 여기 색 윤곽선 주황 강조 2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모양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차트 영역은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고 차트 영역에도 도형 스타일이네 또 그러면 여기 서식에 들어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미세 효과 황금색 그러면 여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는 황금색 4번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꺾은 선이 왜 안 보이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이 끝난 거죠. 그래서 저장하시고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을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일단 건너뛰시고 2번 H룩업과 랭크 함수가 나와 있네요. 자, H룩업과 랭크 함수. 자,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등록금과 학점 순위표, 장학금 지급률을 이용하여 실납입 금액을 계산하는데 실납입 금액은 등록금이 여기 있어요. 곱하기 1 마이너스 여기 장학금 지급률이라는 걸 뽑아다가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있는 얘가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에요. 얘가 순위가 돼 있네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률은 학점을 기준으로 한 순위를 구해서 1위는 100%, 2, 3위는 80%, 3, 5위는
4, 5위는 60%, 그 외에는 0%로 계산하세요. 순위는 학점이 높은 것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H룩업과 랭크 EQ에 의해서 순위를 구해서 순위에 해당되는 지급률을 뽑아다 곱하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순위는 뭘 갖고 하는 거예요? 학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 박진영의 학점이 22.87인데 얘가 몇 등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H룩업, V룩업이 나오면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랭크 함수에 의해서 능하시고 RA 눌러주시고 랭크 EQ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법사가 들어갔을 때 랭크 EQ에 의해서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 것,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라 했어요. 그 방법은 큰 수의 1등을 넣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하면 얘가 7등이 나왔네요. 얘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수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찾아서 장학금 지분율을 뽑아다 놓는 거예요. 근데 7등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법 0은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방법 2를 쓰는데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어요. 그러면 1등은 100%, 얘가 2등이고 여기가 4등이잖아요. 그러니까 2등, 3등은 80%, 4등, 6등이잖아요. 4등부터 6등까지는 60%, 6등 이상은 0%의 지급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2행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되니까 방법을 2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H룩업을 써야 돼요. H룩업. H룩업 쓰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인수에다 넣으시고 두 번째 인수의 범위가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2행에서 뽑을 거예요. 방법은 1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얘는 0%예요. 0%. 그런데 0%인데 우리는 여기가 100분율이 되어 있고 여기는 100분율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100%, 80%, 60%를 뽑아와도 값이 다 뭐가 되냐면 1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요. 여기 보면 100%는 1이죠. 얘는 0.8이에요. 반올림 되면서 1 되는 거예요. 얘가 60%니까 0.6이에요. 반올림 돼서 1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수식을 여기다 그냥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H로 앞에다가 등록금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을 넣어주시고 맨 뒤에 가서 가로를 닫으셔야 돼요. 1 마이너스 장학금 지분율, 그러니까 가로를 닫고 엔터를 하시면 마이너스를 안 썼군요. 1 마이너스 H룩업 하면 이렇게 실납입액이 나오는 형태가 돼요. 자, 최근 102쪽을 다시 펴보세요. 그럼 여기 25년도 상시 1의 계산 작업만 모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서 하면 거기에 정답이 보면 358000, 72000, 16000 이렇게 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됐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2번은 if 함수니까 넘어가시고 3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름별 과목의 평점이 1이면 기초 수업 대상, 초급 수업 대상, 중급 수업 대상. 4는 공백으로 하세요. 우리가 그 추조함수 공부할 때 우리는 A, B, C, D로 넣은 거 기억나시죠? 그 문제랑 똑같은데 A, B, C, D 대신에 기초 수업, 초급 수업, 중급 수업,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 학생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능하시고 AV 넣어주시고 에버러지 넣어주시고 이 하늘의 네 과목에 대한 점수를 구하시고 얘를 채워보시면 이렇게 소수점이 포함된 작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티저는 뭐 하는 거냐면 작은 정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티저를 넣어서 소수점을 자르고 맨 뒤에 가서 그냥 가로 닫고 소수점을 자르는 작업. 작은 정수예요. 그럼 이게 1, 2, 3, 4가 나왔잖아요. 추주함수는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번호를 먼저 이제 구해 놓으시고 추주함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CHO 하시고 추주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1일 때 기초 수업 대상, 2일 때 초급, 3일 때 중급, 4일 때 공백은 이렇게 따옴표 2개 놓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중급, 초급, 공백, 중급, 공백, 기초, 공백, 초급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계산 작업을 할 때는 요 페이지를 그래서 작업하시면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했으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했었던 거네요. 분류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분류 코드의 빈도가 높은 코드의 개수가 몇 개야를 구하는 count if와 mod 빈도수를 구해서 그 빈도가 몇 번 나왔어를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mod부터 먼저 했죠. mod. 자, mod 싱글에 의해서 분류 코드의 빈도가 높은 게 뭐야를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1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 나왔어 하고 count if를 쓸 거예요.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얘는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오려서 밑에다가 놓으시고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분류 코드 안에서 111 빈도가 높은 숫자가 몇 번 나왔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엔드 따옴표 권 써달라 했습니다. 권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1번 문제와 3번 문제가 있습니다. 1번, 3번 다 별표 해 놓으시고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푸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가별로 수출액이 수출액 중간값 이상이면, 자, 첫 번째 수출액이 여기 있어요. 얘가 수출액 전체를 봤을 때 중간값 이상이면 주요 수출국 아니면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중간값을 사용해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if와 average와 media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if는 조건에 만족해서 조건을 판단해서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때 처리하는 거예요. average는 뭐예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간값을 구하는 게 median이에요. median. 그래서 if와 median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얘가 비교하는 형태는 이래요. 따라하지 말고 먼저 보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능하시고 프랑스의 수출액이 있는데 얘가 중간값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중간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가운데 있는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데 이 메디안 값을 구해서 작업을 하면 펄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값을 마법사 들어서 확인해 보면 중간값이 58로 시작하네요.
그럼 얘는 4, 3이잖아요. 그럼 중간값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그 펄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채워서 내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얘가 트루, 얘가 펄스, 트루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58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중간값 범위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따라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중간값 범위가 절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if 함수의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는 절대 주소 유무가 있을 수가 있다. 한 90% 이상이 절대 주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필터의 조건에 계산 결과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가상의 필드명을 쓰고 수식으로 완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if로 끝나는 함수의 조건에 계산 결과를 사용하면 다음표 안에 비교 연산자를 넣고 AND 계산식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if 함수의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절대 주소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주소를 넣고 true, false를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눌러보면 이렇게 중간값의 범위는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 절대 주소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절대 주소 유무 넣는 거. 그러면 if 함수가 끝난 거예요. 요거만 하면 이제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주요 수출국이라고 넣어주시고 아니면 공백을 넣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한다.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90% 이상 된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는 항상 A와 B를 가지고 두 개의 값을 가지고 항상 비교 연산을 해서 true, false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교할 거는 첫 번째 수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현황에서 넣으시고 첫 번째 수출액에 있는 주소 B18을 선택하시고 그 중간값을 구하는 게 메디안이에요. 그래서 ME 하시고 메디안을 넣어주시고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썸이나 에버러지처럼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출액 범위를 잡고 얘가 따라다니면 안 되는 주소로 절대 주소를 넣어야 되겠구나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true,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대 주요 수출국 아니면 공백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이 숙달되면 3번 문제까지는 풀어요. 3번 문제까지는. 그러면 4문제를 풀면 합격선에 올라온 거예요. 실기시험은. 근데 1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인덱스 매치 D 맥시멈이라는 게 나와요. 자, 문제에서는 계열이, 여기 계열이 있어요. 계열이 공학계열 학과에 취업률이 여기 있어요. 취업률이. 여기에 있는 가장 높은 값을 찾아서 그 값에 해당되는 학과를 표시해 주세요. 이제 학과를 뽑아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학이 계열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입력하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A10에서 A11에 조건을 입력해서 먼저 하는 작업이 D 맥시멈에 의해서 최대값을 구해요. 그래서 표 전체에서 계산할 열번호는 5번이고 조건 범위는 계열이 공학이에요. 왜 또 안 내려왔어요? 그럼 얘가 5.6이라는 값이 공학 계열에서 가장 큰 값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할 거냐면 얘랑 같은 줄에 있는 이 로봇 공학을 뽑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5.61을 찾아서 여기에서 로봇공학을 뽑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V룩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V룩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찾아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못 찾아요. 그래서 뭐를 쓰냐 그러면 매치와 인덱스를 쓰는데, 자, 매치라는 함수는 뭐냐 그러면 찾으려는 값이 나오고 찾을 범위를 주어지고, 여기 보면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방법 0은 똑같아요. 정확히 일치. 그래서 방법 1은 정확하게 일치. 방법 0은 정확하게 일치. 1은 유사일치인데 오름 차순일 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똑같이 유사일치인데 내림 차순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V룩업하고 H룩업 똑같은데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 얘는 내림 차순일 때 쓰는구나. 그래서 얘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위치값을 구할 때 써요. 위치값.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지 않은 위치값을 구할 수 있는데 매치예요. 매치. 그 다음에 인덱스는 범위를 주어지고 행값을 넣어주고 열값을 넣어주면 그 범위 안에서 열과 행이 만나는 값을 추출해 주는 게 인덱스 함수예요. 인덱스. 요 매치 인덱스는 빈도가 적어요. 근데 최근에 얘가 시험에 좀 빈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치하고 인덱스를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오늘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거 풀라고 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나 인덱스 매치 한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 얘기냐 그러면, 자, 얘가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 안에서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있죠. 그 값을 매치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얘가 V룩업하고 유사해요. 찾으려는 값, 그 다음에 찾을 범위. 이 취업률 범위에서 5.6이라는 값이 몇 번째 있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여기에 있는 값들이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어요? 내림차순 돼 있어요? 둘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0 쓰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그럼 얘가 네 번째 있어요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범위에서 로봇공학과를 뽑기 위해서는 1행, 2행, 3행, 4행에서 뽑아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열이 하나죠. 열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쓰는데 마법사를 들어가면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어레이, 로우 넘버, 컬럼 넘버를 선택을 하시면, 아까 인덱스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뽑을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값과 열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취업률이 네 번째 있다는 것은 무슨 값이 되냐면 행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려서 행값에다 넣으시고 열값에는 뽑을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범위의 열은 하나예요. 그래서 2를 넣어주시면 얘가 로봇공학과가 뽑히는 거예요. 근데 책에 있는 정답을 볼게요. 책에서는 인덱스의 뽑을 범위를 A3에서, 자, 여기 범위가 A3에서 이 9까지 범위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행번호는 4행인데 열번호는 2번이 되겠죠. 여기가 1열, 2열. 그래서 행값은 4행이야.
열 번호는 2열이야.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뽑을 범위만 잡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열 번호는 하나잖아요. 2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로봇공학과가 뽑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인덱스 매치란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취업률에서 우리는 뭘 구했어요? 행값을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학과에서는 뽑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V룩업에 찾아서 뽑을 범위를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뽑을 범위예요. 그 다음에 얘가 찾을 범위예요. 그러면 찾을 범위는 매치 범위예요. 뽑을 범위는 인덱스 범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V룩업, H룩업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아서 여기 있는 걸 뽑을 거야. 근데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는 못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시험에는 인덱스 매치가 90% 이상 나와요. 그 대신 V룩업, H룩업이 좀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